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서양락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8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19년 8월 19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9건을 접수하여 8월 21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상정된 안건 중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이 2019년 8월 26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8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28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2019년도 결산 기준 재정 공시 보고의 건. 네 번째,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아홉 번째,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 대행 변경 동의안. 열 번째,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계속 상정. 11번째, 2019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2번째, 구리도시공사 갈매 지식산업센터 건립산업 추진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광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의 미래를 위하여, 구리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김광수 의원입니다. 연일 폭음으로 인한 불쾌지수로 인하여 만나는 사람마다 짜증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사람들을 짜증나게 했던 더위는 물러가고 서늘한 바람과 함께 자연이 결실을 맺어 풍요로워지고 사람 마음 또한 넉넉해지는 추석 명절이 다가오건만 연일 언론과 방송에서는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하여 한일 관계가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결 양상으로 가고 있고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를 시험이라도 하듯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을 발사하여 대한민국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내외적으로는 수진제갈을 잃은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라는 옛 성인의 말씀을 아는지 모르는지 말만 번지르게 하는 곡과 속이 다른 후한무치한 인물을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 기관의 수장으로 임명하겠다고 하고 이런 인물로 하여금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니 기가 찹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껍데기로 보고 우롱하는 것이 아닌지 반문해보고 싶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작은 정치를 하는 지방의원들이 보기에도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나 정치권은 대한민국이 대외적으로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는 긴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서로 내탓 니탓 하시니 내로남불이니 공방만 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을 위한 정치입니까? 국민을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고 수신제가 치국이라는 평범하나 존엄한 진리를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정치권은 명심하여 하나된 모습으로 국익을 위하여 이 중체적인 난국을 헤쳐나가기를 바랍니다.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임시회에 앞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하여 시민들과 시장과 의원들과 언론인들께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담임이 아니라 말도 많고 달도 많았던 농수산물공사와 도시공사 본부장 임명입니다. 7대 민선시장이 들어서면서 농수산물공사 사장과 도시공사 사장이 전문 경영인이냐 아니면 낙하산이냐 사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기관의 사장 자리는 조속한 시기에 임명을 해야 할 만큼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공백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농산물공사 사장 임명 과정을 보면 농산물공사는 2018년 3월 사장이 임기 만료되어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본부장이 직무 대리를 해오다가 2018년 4월 본부장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사장 부재에 따라 본부장 후임자 결정 시까지 사장 직무 대리를 지속하도록 했고 2018년 사장 추천 받았으나 자격 문제로 사장이 미선임되어 2019년 4월이 돼서야 우여곡절 끝에 사장이 임명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공사의 경우를 보면 GWDC를 추진하기 위하여 2012년 9월 자본금 60억으로 설립하여 이렇다 할 개발 사업도 없이 자본 잠식이 되어 시 예산만 축내는 애물단지 공사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2018년 6월 2대 사장이 면직되고 2018년 8월 임원 추천위를 구성하여 사장 임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장 후보를 추천해놓고 시장 면담 후 마땅한 사장 후보가 없다고 하여 사장 후보자를 재춘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18년 12월 도시공사 사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이렇듯 사장 임명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공백이 컸던 만큼 농산물공사의 경우에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 경영인이 사장에 선임되어 도매시장 활성화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도시공사 또한 중앙부처에 많은 인맥을 가진 건설 전문인으로서 7년간 이렇다 할 사업도 없이 예산만 축내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도시공사가 이제 테크노밸리, 지식산업센터, 랜드마크타워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과거와 다른 강한 의욕을 보이길래 역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은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만큼 훌륭한 분들을 선임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공사나 도시공사 본부장 선임에 있어서는 옥상옥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같아 심히 우려가 됩니다. 물론 두 기관의 본부장 임명권은 사장님들께 있지만 결국은 사장의 뜻이 아닌 시장의 뜻에 의하여 임명이 되지 않았나 하는 언론 보도와 지역에 떠도는 소문을 들었을 때 본 의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우려한 목소리가 많은 것 같아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하여 몇 가지 우려스러운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시장보다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직원들과 소통하는 것이 본부장입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직원들과 소통하고 사업이 잘 돼가고 있는지 잘못돼가고 있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사장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낙하산 인사로 하고 본부장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조직체계입니다. 본부장은 선출직이 아닙니다. 사장이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사장과 긴밀한 지휘체계가 있어야 하고 두 사람만큼은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부장은 사장이 임명권자이지만 임명된 본부장들로 보면 실질적으로는 시장의 뜻에 따라 임명되었구나 하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에 의하여 정치적이고 비전문가인 분들을 임명하였다면 과연 그 조직이 잘 운영되고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는 두 기관의 사장과 본부장의 연령 차이입니다. 두 기관의 본부장은 대외적으로 볼 때 하나같이 사장과 연령 차이를 넘어 세대 차이가 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그 조직이 제대로 보고체계가 이루어지고 소통이 되겠습니까? 도매공사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는 시점이고 농산물공사는 2018년 12월 현재 50여 원의 자본 잠식 상태에 있어 여러 면에서 두 기관이 위기 상황이고 주변 여건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부장들은 사장과 마찬가지로 젊고 역동적인 인물이 와서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고 해서 지금 처한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는 그런 젊고 훌륭하고 유능한 전문적인 사람이 필요할 때인데 사장과 나이를 떠나 세대 차이가 난 전문가도 아니고 정치적 성향을 가진 낙하산 인사가 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면 이것은 두 기관의 위기 극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전형적인 자리 보존용 낙하산 인사입니다. 따라서 그 조직이 잘 운영되겠습니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시각각으로 급변하는 4차 혁명 시대입니다. 구리시의 미래를 위하여, 구리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변화와 혁신에 대처하려면 젊고 역동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물이 필요할 때입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구리시 발전된 모습만 보면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하는 그런 인물이 필요할 때입니다. 본 의원이 늘상 얘기하지만 남양주와 하남시의 발전돼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10여 년 전에는 구리보다 두 도시는 낙후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바뀐 구리시의 현실을 볼 때 구리시는 그동안 무엇을 했나 생각해보면 한심하고 화가 나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내세울 만한 기업도 없고 재정 자립도도 낮은 구리시를 이제라도 남양주시나 하남시와 같이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기대를 하게 하는 것은 바로 구리도매공사와 구리도시공사와 구리농산물공사입니다. 이 두 기관을 잘 운영한다면 구리시 발전의 마중물이 되겠구나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이 중요한 기간에 본부장이라는 중요한 자리 보존용으로 정치적이고 사장과 교감이 잘 될 것 같지 않은 옥상옥 같은 비전문가를 낙하산 인사로 임명하였다면 구리시 발전은 요원할 따름입니다. 본 의원이 시장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시장은 왜 이런 분들을 본부장으로 임명하도록 하셨습니까?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가진 분들입니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시장께 요구합니다. 시장은 이런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비전문가를 언론 보도와 같이 본부장에 임명하도록 외압을 넣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전문 경영인이 필요할 때라고 얘기하고 다니셨다는데 지금이라도 즉각 임명을 철회하고 역동적이고 능력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시정에 대하여 시민들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계 결정의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19년 9월 3일 오늘 하루 동안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구리시의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2019년 9월 3일 하루 동안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88회 구리시의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광수 의원님과 장승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8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은 김광수 의원님과 장승희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2018 회계년도 결산 기준 재정 공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환기 기획 예산 담당관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 담당관 소환기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2018 회계년도 결산 기준 구리시 재정운영 사항 공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근본 공시는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하였으며 공통공시는
58개 세부 항목을 특수공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민 관심사 8개 사업을 각각 공시하였습니다. 먼저 공통공시입니다. 공통공시는 결산 규모, 재정 여건, 부채 채무 채권, 주요 예산 집행 결과, 지방세 세외 수입, 복지 민간 지원, 공유재산 및 물품 지방 공공기관, 재정 성과 평가, 주요 투자 사업 추진 현황을 9개 분류로 공시하였습니다. 2018년도 우리시 세입 결산은 7,3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6억 원이 증가했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보다는 864억 원이 적습니다. 세출 결산은 4,7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6억 원이 증가했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보다 1,092억 원이 적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사 자치단체는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강원도 동해시로 행안부에서 재정 공시 편람에 명시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18년도 우리시 부채는 3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억 원이 감소했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보다 220억 원이 적습니다. 18년도 지방공기업 부채는 1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원이 증가했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보다 217억 원이 적습니다. 이쪽이 되겠습니다. 18년도 우리시 채무액은 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원이 감소했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보다 52억 원이 많습니다. 이어서 주요 예산 집행 결과입니다. 18년도 기본경비 집행 현황은 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원이 증가했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보다 약 1억 원이 많습니다. 18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 현황은 5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원이 증가했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보다 158억 원이 적습니다. 18년도 지방의회 경비 집행 현황은 4억 원으로 17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보다 약 1억 원이 적습니다. 18년도 연말 지출 비율은 1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보다 94억 원이 적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 세외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18년도 우리시 지방세 징수 실적은 1,0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원이 증가했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467억 원이 많습니다. 한편 18년도 우리시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 현황은 3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보다 237억 원이 많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18년도 우리시 사회복지비는 1,5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0억 원이 증가했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보다 296억 원이 많습니다. 다음으로 18년도 시 공유재산은 2조 4,679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1,025억 원이 증가했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보다 1조 77억 원이 많습니다. 18년도 출자 출연금 집행 현황이 있어 시 출자금은 없으며 출연금만 약 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억 원이 증가했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보다는 26억 원이 적습니다. 끝으로 4쪽 특수공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 관심도가 높고 2018년도 추진 성과가 있었던 8개 사업을 선정하였고 사업 목록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재정공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 회계년도 결산기준 구리시 재정공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한계획 기획예산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2018 회계년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모두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현재 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당 부서장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모두 수독과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수도급 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구현 수도과장께서는 가감별로 제안 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구현입니다. 구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동일부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 공고에 따라 불합리한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1조에 상위 법령 근거 조항을 추가하여 명확히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40조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23조에는 수도 사용자 등에게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 책임을 지우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어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45조 및 46조는 가태료 사항이 상위법보다 우선하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어 이 또한 상부기관의 공고에 따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 대조표 및 관계법령, 현행 조례를 첨부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 기간은 2019년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하여 접수된 의견이 없으며 부패 역량 평가 및 성별 역량 분석 등 부서 협의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고 조례 규칙 심의도 원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동조례 또한 법제처 공고에 따라 불합리한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 지방공기업법 제27조에 따른 수익금 마련 지출은 1호에서 3호까지의 조건이 전부 해당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는 상위 법령보다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 대조표 및 관계법령, 현행 조례를 첨부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 예고 기간은 2019년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하여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 역량 평가 및 성별 역량 평가 등 부서 협의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고 조례 규칙 심의도 원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에 늘 헌신하는 박석윤 의장님 및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활 가결하여 주시면 상수도 공기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수도급 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5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구현 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면호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및 행안부의 조례 정비 권고에 따라 연대 납부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등 상업법령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이면호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면호 의원님의 동의에 제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면옥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제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네, 구리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정비 권고에 따라 불합리한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여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네, 장승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장승희 의원님의 동의에 제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장승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제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모두 하숙과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하수도 사업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영호 하수과장께서는 가감별로 제안 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지영호입니다. 구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조례의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가 상위법인 질서위반 행위규정법보다 우선하는 것처럼 규정되어 법 체계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비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계획 공고 공문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조례 제30조에서 과태료 징수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의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 우선하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 및 관련 법규는 부침 1, 부침 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하수도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시 하수도 사업 설치조례 일부 개정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일본식 한자어 정비 권고 공고문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12조 2항 및 제19조의 일본식 한자인 계리를 우리말인 회계처리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구 조문 대비표 및 현행 조례의 부침 1과 부침 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계리란 말이 행안부에서 그 공고 지시가 내려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왜 이제 와서 개정한 이유가 뭐죠? 10년이 넘었거든요. 공고상 행정부 공고상은 2018년도에 있었으며 2019년도 3월 상반기에 자치복귀 일제 정비 대상 확정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행안부에서 정비하라고 내려온 건 금년도 3월 달에 다 일괄 지시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늦지 않게 빨리빨리 좀 처리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7항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영호 하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가 상위법인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보다 우선하는 것처럼 규정되어 법 체계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까? 김광수 의원님의 동의에 제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광수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제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혜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를 간결하고 명확한 우리말로 개정하여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민 중심의 자치 법규로 정비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양경의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양경의 의원님의 동의에 제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하수도 사업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양경의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제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은 모두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대행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문섭 안전도시국장께서는 가감별로 제안 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문섭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과 같은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하여 향후 법령 개정으로 법령과 조례가 불일치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 구성인원을 50명 이내로 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직위를 안전도시국장과 도로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심의 대상의 심의사항을 반영하여 향후 법령 개정으로 상위법과 조례가 불일치하는 사례를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심의사항은 상위법 개정으로 불일치하여 안 제6조에 반영함으로써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쪽입니다. 참고사항인 신구 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 현행조례는 부침 1과 부침 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 기간은 2019년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 역량 평가, 사전 규제 심사, 성별 역량 분석 등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예산사항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며 조례규칙 심의 결과도 원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대행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동관리대행 변경 동의안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구리시 사무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예산의 증가 변경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관리대행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시 도시공사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대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행 기간은 2017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0일까지며 관리대행 시설은 콜, 간제 시스템, 특별교통수단으로 휠체어 탑승, 리프트 정착 차량 15대입니다. 운영 인력은 관리원 1명, 상담원 2명, 운전원 16명으로 총 1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리대행 변경사항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대행은 2017년 6월 16일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2017년 7월 12일 관리대행 구리도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9대를 운영하였으나 경기도로부터 2017년 세대와 2018년 세대의 특별교통수단 추가 예산이 배정 통지되어 6대에 증가하여 15대의 차량을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비도 2018년에
예산에 7억 2천만 원이 편성되어 2017년에 승인된 사업비 대비 5억 100만 원에 대해서 43.7%에 증액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사무 이탁 및 관리 대행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예산 증액이 30% 이상 초과할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증가에 따른 운영비 예산 증액 사항에 대한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며 의원님께서는 동의안을 승인하여 주신다면 3회 추경에 대한 당초 3대에 대한 운영비 1억 8천만 원을 추가 반영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실적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대행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수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가결 해주시면 도로가 소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과 교통행력과 소관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건설과에서 도로가로 기구가 개편되면서 2조랑 제5조 2항을 개정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 불일치로 개정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과가 개편 안 됐으면 이거 안 고쳤겠죠? 그냥 뒀겠죠? 그래도 지금 조금 이 원장을 지금 부시장님에서 지금 안전도시국장으로 하고 또 부위원장은 이제 도로과장으로 이렇게 일부 하향 조정했습니다. 2페이지에 관계 법령 이력을 좀 보세요. 이게 2018년 1월 16일하고 두 번밖에 개정이 안 됐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2018년도에 6번 개정됐어요. 시행령이. 그리고 2019년 7월 1일자로 또 개정이 됐어요. 근데 여기다가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그것까지 용서를 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페이지에 보세요. 이 조례 6조 7조 관계법령의 건설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도 개정한다고 그랬죠. 예. 근데 6번이나 개정됐고 또 그 페이지 8페이지 보세요. 그 전축법 건설기술진흥 시행령 참고자를 붙여놓으셨죠. 예. 그게 언제 개정된 건가요? 언제 개정된 걸 이거를 마지막 제가 6, 7번까지 개정될 동안 지금 국장님은 안 됐다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용서를 하겠는데 2019년 4월 23일 날 개정된 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붙인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세요? 그 확인까지는 안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 걸 붙인 거예요. 확인을 안 할 수가 있나요? 국장님, 그렇게 6번, 7번 되도록 개정도 안 했고 이게 지금 4월 23일 날 개정된 거에 대해서 붙이셨다고 그랬는데 이건 3월 5일 날 개정된 거예요. 어떻게 3월 5일 날 개정된 거를 4월 23일 그 관계 이력도 안 써, 이력만 써놨어도 제가 실수했다고 하겠어요. 2019년도에 3월 5일 날 시행령이 개정됐고 4월 23일 날 개정되고 7월 1일 날 개정되었어요. 근데 8페이지에 붙인 거는 3월 5일 날 개정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더구나 건설기술진흥법 이런 거는 시민들하고 가장 관계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변경된 게 3월 5일 거하고 4월 24일 변경되지 않았대도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그 과장님.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 자료가 없으면 해당 과장이 자료를 제가 여기 갖다 줄 자료를 수 다 있으면 바로 뽑았습니다. 갖다 드리기 바랍니다. 어떻게 의회에다 대는 게 직원, 팀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그리고 조례개혁심의위원회 기획
예산팀, 법제팀 다 있죠. 이런 게 하나도 한 번도 누군도 확인을 안 했습니다. 일단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자문위원회 관련된 조문이 그 부분만 발췌를 한 거고 기술진흥법에 관련된 우리가 도로과장님 좀 시간이 걸립니까? 시간이 걸리면 원활한 제가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자료를 정회를 드릴게요. 할까요? 자료를 드릴게요. 아니, 진짜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정회하고 더 답변을 들으실까요? 바로 제가- 답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이 사항이 이제 저희가 사실은 예산상에 이제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좀 이제 자주 있었고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의뢰이 그냥 오는 사항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기술진흥법과 이제 저희는 기술자문위원회를 하면서 조금 차이를 뒀던 거는 저희가 이제 15명 내로다 이렇게 인원을 두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은 이제 소홀했었던 상황입니다. 이제 조금이 아니에요,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조금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6번, 7번이나 개정되면서 안 됐다고 이력에 그렇게 붙이고. 아니 그러니까 이면호 네, 의원님 네, 지금 담당 국장이 네. 시인하시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간과했다고? 그래서 이 절차가 이제 저희가 입법 예고 기간은 5월달 전에 이루어졌고 좀 이제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창고 그 부침 자료도 그때 상황에서는 이제 그 전에 거를 좀 이렇게 붙였던 것을 이제 좀 바꿔서 최근에 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게 말이 안 돼. 입법 예고는 5월 16일부터 6월 5일이고 예. 4월 23일날 개정됐고 3월 5일날 개정이 됐는데 지금 잘못하신 거죠? 예, 잘못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붙여놓으면 위장님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어느 걸 따를 거예요? 3월 5일 걸 따를 거예요? 4월 23일 걸 따를 거예요? 그 사항은 이렇게 변동이 없다 한번 보세요. 변동이 없나? 7조가 생겼어요. 새로운 조항이. 어때 변경이 없어요? 국장님 전혀 공부를 안 하시고 지금 나오신 거예요? 3월 5일 거랑 4월 23일 거랑 읽어보세요. 변한 게 없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뒤 것을 이제 못 본 거죠. 지금 뒤에 부분에 대해. 그러니까 이게 도로과에서도 시행령이 바뀌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행령이 10번에 바뀌었다 하더라도 바뀐 몇 조 몇 항을 우리가 적용해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명쾌하게 답변을 못 하시면 지금 책임자, 팀장, 부서장, 국장, 부시장, 시장, 기획홍보 넘기는 데까지가 이게 구리시의 행정의 난맥상 아니에요? 그래서 잠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네. 하고자 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면호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이력부터 잘못하신 거죠? 예, 이력은- 인정합니다. 그 네. 기술진흥법 시행령 그 제19조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오늘 제가 부침 자료를 그 다시 첨부해서 최근 그 4월달에 개정된 사항으로다가 그 부침을 자료로 첨부하고 그에 대해서는 잘못을 신고합니다. 네, 이게 기록에 남아야 돼요. 3월 부침 자료는 3월 5일 거고 개정된 시행령은 4월 23일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거는 4월 23일 거로 근거로 해서 개정하는 거예요. 그건 확실히 해주셔야 혼란하지 않습니다. 예. 그건 확실히 4월 23일 거 개정하는 거로 조례 개정하는 겁니다. 예, 앞으로는 이렇게 부침 자료도 이건 더구나 건설법 같은 거는 시민들과 직결되는 거니까 철저히 검토하여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8항 구리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관련돼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리대행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리대행 변경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문섭 안전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제8항 구리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면호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는 상위법이 개정되면 기술자문위원회 특히 건설 분야는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사항이므로 조례 개정을 즉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같이 이렇게 조례 개정 내용과 서류가 부침 서류가 달리 오면 안 되니까 앞으로 주의하시길 바라시며 오늘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문 수정과 상위법 법령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네, 이면호 의원님께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잘 챙기라는 주문을 하면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면호 의원님의 동의에 제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면옥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제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리대행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면호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하여 차량을 증차하여 법정 대수 200%를 충족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구리시 실정에만 대항과 전반적인 정책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이면호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면옥 의원님의 동의에 제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리대행 변경 동의안은 이면옥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제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은 제287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보된 안건입니다. 그동안 구리시의회에서는 지역 실정을 반영한 주차장 설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그러나 용도 지역, 건축 허가 시 다양한 사항을 고려한 기계식 주차장치 설치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8월 26일 집행부로부터
철회 요청하는 공문이 구리시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그동안의 경과와 검토 사항에 대한 전문 의원실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순 수석 전문위원은 그동안 경과와 검토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순입니다.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 경위와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과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동안 추진 경위와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9년 5월 구리시장으로부터 주차장법에서 위임한 기계식 주차장치의 설치 기준 마련과 일부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되었던 안건으로 의회에서는 2019년 6월 3일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에 제1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함께 질문 답변을 통하여 개정 조례안을 심의하였으나 당일 회의에서 유보된 바 있습니다. 이후 2019년 8월 26일 구리시장으로부터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철회 요청이 접수되었고 철회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검토 의견입니다. 첫 번째, 기계식 주차장치의 설치 비율 관련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기계식 주차 비율을 주차장 산정 대수의 30% 이내로 제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회에서는 지난 6월 3일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이 기계식 주차 비율 30%를 좀 더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이에 반대하는 의견, 또한 좀 더 기준을 세분화하여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을 다시 정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당일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국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회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당한 기준을 정하고자 수정조례안 검토 중 집행기관으로부터 8월 26일 철회 요청 공문이 접수되었으며 철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심 주차장 해소를 위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자 기계식 주차장치 비율을 일률적으로 100분의 30 이하로 규정하였으나 기계식 주차장치 설치 비율에 대한 의회와의 견해 차이로 합의 도출이 안 되었고 2. 용도지역 건축허가 시 다양한 사항을 고려한 기계식 주차장 설치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검토 결과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의회 계류 중인 안건의 철회 동의입니다.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철회는 현재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의결이 유보된 상태로 본회의 동의로 철회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철회 요청을 반영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과 지역 실정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계식 주차장 설치 비율의 마련을 촉구하며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철회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철회 동의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순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철회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장의 철회 요청과 같이 철회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본 제4차안을 상정합니다. 엄정양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엄정양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본 4차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2019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재산의 증감사항과 예산의 소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산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 번째,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구리사무소 매입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치, 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은 변동이 없으나 변경 사유는 사업 목적 및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경된 주요 내용은 예산이 28억에서 22억으로 감액되었고 용도가 안전체험관에서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 및 구리도시 재생지원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활용 방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LG구장 시민운동장 조성 토지 매입 변경안입니다. 위치, 용도 변경, 용도지역, 소유자, 부지 면적, 주요 시설은 변동이 없으나 변경 사유는 토지 매입 면적 축소 및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매입 면적이 당초 4439협회에서 21,106협회로 축소되었고 토지 매입비도 161억 7,500만 원에서 118억 3,3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나머지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고 21페이지 비용 추계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추계서 1-4 비용 발생 요인을 보면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구리사무소 매입 비용으로 22억이 소요되게 예정이고 LG구장 시민운동장 조성 토지 매입 비용으로 118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비용 추계 결과를 보시면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구리사무소 매입 비용은 금년도 추경에 22억을 계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LG구장 시민운동장 조성 토지 매입 비용은 금년도에는 계약금만 계상을 하고 내년도부터 3개년도로 나눠서 토지 매입 비용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구리사무소 매입 비용 22억은 토지 매입비가 19억, 건물 매입비가 17억, 리모델링비가 1억 3,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매입 비용이 19억, 건물 매입 비용이 1억 7천, 리모델링비가 1억 3천이 되겠습니다. LG구장 시민운동장 조성 토지 매입 사업비는 전체 금액의 118억 3,300만 원이 다 토지 매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원안 갈견을 시켜주시면 건물 및 토지 매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본 4차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구리사무소 매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품질관리원 네. 건과 관련돼서 이면호 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게 몇 번 바뀌었는지 아세요? 예, 뭐 몇 번 바뀐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회는 이렇게 집행부에서 바꾸다, 또 바꾼다, 또 바꾼다, 그러면 또 계속 바꿔줘야 되는 의무가 있나요? 제가 이제 알기로 예전에 농민 단체한테 그걸 이렇게 매입을 해서 농민 단체에 이제 주려고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 이제 그때 무상으로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관련 법상 이제 무상으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취소가 되었고요. 또 이제 그 안전체험관도 제가 이제 보니까 또 시설 기준이 있는데 그게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용도를 부득이하게 바꾼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체험관이 안 될 걸 알면서 의회에다가 그런 것도 점검을 안 하고 의회에 올린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네, 하여튼 이것도 또 해보고 그러니까 철저히 조사를 했어야지.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또 뭐 해보니까 규격이 안 맞고 뭐 해서 또 바꾼다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이번에는 아마 잘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건물이 몇 년 된 건 줄 아세요? 네, 오래된 걸로 제가 알고 그런데 있습니다. 오래된 거에다 지금 리모델링만 하면 뭐 할 거예요? 안전점검을 해야죠. 현재 상태에서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두 가지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부 의원님들께서 이걸 신축을 해라 이런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아시겠지만은 지금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도에 이걸 좀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공모를 하려면은 재생센터가 먼저 있어야만이 기존 요건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지금 그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는 2018년도, 2019년도에도 우리 의회에서 빨리 해라 이렇게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할 거고요. 일단 입주를 해서 그걸 하면서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국장님. 네. 이게 30년 건물이 있는데 또 리모델링 하다 보니 또 문제가 생긴다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점검을 해보시고 나서 뭔가를 또 리모델링을 하든지 뭐 사회적 기업을 주든지 어디를 쓰는 거는 우리가 재산 매입하는 거 얼마든지 환영을 하지만 네. 그 건물이 30년 돼서 노후된 건물을 지금 리모델링 1억 3천인가 들여서 또 한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 또 하다 보니 이거는 해도 리모델링을 해도 별 쓸모가 없고 또 이게 얼마 안 있으면 또 다시 재건축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때는 또 리모델링 1억 3천 주고 한 거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많은 곳이 구리시에 많은 곳이 그렇게 리모델링하고 실내 인테리어 하고 나서 또 바꾸고 이런 곳이 대표적인 게 지금 저 딸기원이에요. 예, 딸기원이 제가 의원 생활 4년 한 동안 몇 번 리모델링 했는 줄 아세요? 하여튼 이번에는 그 해당 부서에서 지금 그런 부분은 다 의원님들께서 원하던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보완을 그러면 국장님 신경을 책임지실 쓰고 수 있으세요? 1억 3천 주고 리모델링 하는데 또 이거는 안 된 뭐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다고는 국장님의 책임 하에 제가 하고 싶어요. 이거는 하도 왜냐하면 딸기원도 3번인가 4번을 리모델링했어. 1년도 못 가서 리모델링 1억 빌려서 리모델링고 다른 거 쓰고 다른 거 쓰고 네, 그러면 그 하여튼 안에 있는 책임지도록 것들 하겠습니다. 전부 또 다른 데서 쓰고 지금은 하여튼 뭐 운영하는 데는 이번에 근데 리모델링 통해서 운영하는 데는 지금 문제 없는 걸로 판단하고 없는 거를 있습니다. 점검해 보셨어요? 예, 다 지금 간접적으로 다 점검을 다 했습니다. 간접적으로 해갖고 안 돼. 우리도 네, 건축하다 페이퍼상으로 보면 정확하게 어떤 공문으로 의뢰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안전진단을 다 해당 부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국장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기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세요. 이게 다른 거로 바꾸지도 않을 것이며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책임하에 이거 리모델링을 해줄 수가 있는 하여튼 뭐 거예요. 현재 이거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적극 추진할 의사가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진행할 거고요. 진행 과정에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운영하면서 또 검토는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재건축 신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두될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는 뭐 저희가 이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뭐 진짜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거니까 그 비용은 충분히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영하면서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은 상당한 기간을 운영하고 그 나머지 후에 검토하는 걸로 하도록 과장님 건의하도록 국장님 하겠습니다. 책임지시는 겁니다. 네, 다 알겠습니다. 바꾸지도 않을 것이며 리모델링 1억 3천 주고 해서 문제가 없고 1억 3천 이상의 예산이 더 투입 안 되는 겁니다. 그 하여튼 전제를 먼저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거를 대답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몇 번 속았거든요, 이거요. 네, 하여튼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요.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이 아니라 그 건물에 대한 예. 안전조를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양경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이면옥 의원님 그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렇게 신축도 한번 저도 이렇게 검토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내년에 재생센터 재생센터를 관리 그게 들어오게 하려고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주차장도 없는데 도시재생센터를 한다는데 주차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뭐 검토하지는 않았는데 그 앞면에 일단 한 4-5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이 네. 있는데요. 너무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오기는 하는데요. 현재로서는 저희는 그런 부분까지는 이제 검토하지는 않았는데 그것도 그 좀 신경을 부분은 써주시고요. 좀 우리 시청하고 연계해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재생센터를 한다는데 그런 어떤 모형도나 설명도 등 그 모델 운영이잖아요. 모델하우스 그런 거에 따른 어떤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까? 이거 재생센터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저희 시비를 드리는 거고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듯이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5개년도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10조씩 투자해가지고 5년 동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한 번도 따내질 못했습니다. 1년에 100군데씩 지정을 하는데 그래서 이 센터가 설치가 되면 저희가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꼭 그 사업을 지금 따내기 위해서 이 재생센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센터 만드는 것은 저희 전적으로 저희 시비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세부적인 계획은 제가 해당 과에서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인원이라든지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 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 시비뿐만이 아니라 도비나 이런 또 이런 것에 좀 따올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LG구장 시민운동장 조성 토지 매입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그 LG구장 거기가 그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거기가 맹지죠.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맹지 아니에요? 맹지는 아니죠. 현재 그 주차장에서 네. 거기 LG구장을 보면 제 구리시청에서 가는 쪽에서 예.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그 축구장 큰 면, 그게 예. 저희 D구장인데요. 예.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예. 그럼 출입문은 어디를 사용할 거예요? 그 정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앞에 건물 옆에 주차장이 쫙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양경희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예. 그 A 구장이 있고 뭐 D 구장이 있다면 지금 정문은 엄밀히 따지면 그 우리가 매입지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이분들한테 사용 허가를 득하고 드나들거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니냐. 아, 네. 그 말씀은 그런 맞습니다. 입장에서 저희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맹지라는 표현이 이제 다른 LG 구장의 토지를 거쳐서 들어가야 되는 그렇죠. 구장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별도의 진출 입구를 예, 낼 수 있는 예, 방법은 예, 없느냐. 예. 이걸 문이 여쭤보고 없이 싶은 거 우리가 아니에요? 들어갈 수 없잖아요. 받아야지. 예, 현재는 그런 거쳐서 거를 가게 되어 했느냐는 있습니다. 거죠. 예. 거쳐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LG 축구장 그쪽하고 협의를 했는지 우리가 쓰겠다 뭐 이런 거가 잘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저희가 현재 이제 저희가 D구장을 제가 지금 생각해 보건데 D구장을 구입을 하면 네. 분명히 이제 저희가 그 공간을 이용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 부분은 LG 스포츠하고 분명히 또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 협의를 하시라고 지금 당연히, 제가 당연히 해야 여쭤보는 되는 겁니다. 예. 예,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쪽은 그 아천 배수 쪽 그 진입도로가 있으니까 그쪽에 적당한데 진출 입구를 만들 예, 이제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예, 펌프장 옆으로 이렇게 또 진입로를 개설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양 교수님 예. 됐습니까? 예. 어쨌든 저희가 그 독립된 그 주차장 출입구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보니까 네. 예, 만전을 다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네, 바랍니다. 국장님. 당초에 그 LG 이 구장 전체를 다 매입 계획을 세웠었는데 네. 왜 D 구장만 매입을 하는 거죠 지금? 먼저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해당 부서에 제가 좀 확인을 해봤는데 예산도 일단 부담이 되고 그 나머지 구장들은 그 토지주들의 정확한 매도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확인을 안 했다고요? 예. 이제 D구장 저희가 같은 접근을 경우는 했는데도? 그러니까 LG 스포츠 측에서 예. 그 뭐 C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겠다 의사 표시를 했는데 그쪽에서 좋아 팔겠다 정확한 의사 표시는 아마 못 받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 매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시위를 위해서는. 예산만 그렇죠. 허락한다면 저는 뭐 분명히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D 구장은 그대로 이제 지금 축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듯이 그 뭐 개발하는 그대로 그냥 축구장으로 사용 용도가 축구장이죠. 그대로 제가 이제 자료를 봤는데 일단 매입을 해서 천연 잔디 구장으로 계속 활용을 하고요. 예. 이 공간이 굉장히 넓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좀 평생학습과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차 개발 2차. 계획안을 지금 검토하고 제가 있는 걸로 그것 알고 때문에 있습니다. 지금 질문 드리는 건데 여기 공간이 상당히 넓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 굉장히 큽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효율성 있게 예. 만들 수 있냐. 아니, 이게 저희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매입하면은 예.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아까 자료 보셨지만 올해는 계약금만 지급하고 내년도도 3개년도 이제 분할 지급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좀 개발 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면 LG 스포츠의 양해만 얻으면은 사전에 이제 중도금 줘가면서 개발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이 당초에 했던 거는 이 자료에 보면 160억이라는 산출 기초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이에 LG 측하고 상의가 됐다는 얘기죠. 근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뭐 사유지도 있고 소유권자가 여러 명 있어서 잘 안 됐다라고 하는 거는 저 해당 과에 확인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궁금해서.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토지 매입비 160억이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변경안은 네. 그 매입 면적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지금은 118억이잖아요. 네. 네.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훨씬 더 비싼 거죠? 제가 그 부분까지 정확히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면적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그러면 160억에서 80억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매입 비용은 118억이니까 120억. 근데 이 금액 산정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게 땅이 이제 LG 땅하고 국유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LG 스포츠 땅을 사는 그 법은 공유재산법이고요. 이제 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는 감정평가 금액이고 하나는 공시지가로 이제 금액을 계산했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또 이제 협상 과정에서 좀 조정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그 토지 매입 비용이 118억으로 이제 의원을 예. 승인이 든다면 예. 이걸 초과하진 않는 거죠? 더 초과해서는 안 되겠죠. 예, 초과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얘기를 해주십시오. 초과하지 않는 거죠? 예, 초과하지 않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프로세스를 보면 예. 2019년 9월에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받는다 했고 2019년 10월에 의회 계속비 의회 승인 예정돼 있다 그랬어요. 예, 이제 이건 그건 평상시에서 지방재정 투자 진행할 심사에서 예. 재검토나 아니면 반려처분이나 아니면 또 다른 거가 나온다면 계속비 승인하고 어떤 함수 관계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투자 심사를 득한 후에 계속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 이건 지금 저희 전액 10이기 때문에 우리 시투자심사위원회를 거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의회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계속비 의회 승인만 잘 해주시면은 마지막 추경에 계약금을 저희가 상정할 지금 계속비 계산할 승인을 예정입니다. 안 해주면요?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분할해서는 안 내잖아요. 네. 118억에서 그러면 그 매년 줄 때마다 그 이자는 안 주는 거죠. 지금 그 말씀 안 드렸는데 이자는 주지 않기로, 이자는 지급하지 그래서 그 않기로 담당 약속이 되어 직원이 있습니다. 고생을 예. 많이 했다는 소리를 들어서 예, 이자는 이 기회에 지급하지 않기로 지금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직원 수고 많이 했다고 해주고 싶은 게 네. 이자를 안 주고 그냥 분할해서 내주는 거로 예. 제가 들은 게 있어서 확실하게 다시 여쭤봅니다. 그 부분에서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분할하면서 이자 안 내고 118억을 가지고 분할해서 내는 거로 확실한 거죠? 네, 수고하셨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박성훈 회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118억 외에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넘지는 않습니다. 최초에 160억의 매입 의사를 타진했다가 118억이니까 118억 속에 이자 기타 등등 비용 다 들어갔을 거라고 추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안 주는 거가 맞는지 확실한 그 속에 다 거죠? 들어간 아니요, 건지. 안 주는 거 이자- 확실합니다. 예, 그래서 약속이 그 돼 직원이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다는 네.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확실하게 국장님 이자 없습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D구장만 매입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LG구장을 들어가면 그 건물이 있잖아요. 네. 그럼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도.
개발 제한 구역은 이제 그렇죠. 건폐율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여기도 충분히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만큼 여유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각도로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기 저희 공유재산에 우리가 좀 매입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이 공간을 활용해갖고 건물을 져서 우리가 필요한 그 공간이 필요한 그 많잖아요. 네. 뭐 단체라든지. 근데 여기 좀 입주시키는 걸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건 제가 봤을 때 좀 아니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어요. 하여튼 뭐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그 이 구장을 매입하면 저희가 일단 천연 잔디 구장으로 활용을 할 거고요. 그 지금 2차 계획안을 어떻게 또 거기다 그 공간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공간, 제가 말씀드리면 건물도 세울 수 있고요. 네, 그렇죠. 왜냐면 지금 우리가 25개 단체가 있잖아. 네. 어느 시에 가면은 그 단체가 다 모여 있더라고요. 이제 시에서 운동장이 배려를 있는- 해줘가지고 네. 그 공간을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제도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본 제4차 안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정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본 제4차원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경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4차는 2019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재산의 증감사항과 예산의 소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제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본 제4차는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제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구리도시공사 갈매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추진 및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대봉 도시전략사업단장께서는 제안 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단장 안대봉입니다. 구리도시공사 갈매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 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제안 2위입니다. 구리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갈매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SPC를 설립하여 추진하는 개발 사업입니다. 구리도시공사가 SPC에 출자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2에 의거 구리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본 사업의 추진 및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갈매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의 위치는 갈매 공공주택지구내 자족 1입니다. 대지 면적은 19,124제곱미터, 사업 규모는 1개동에 지하 3층, 지상 10층에 연면적 13만 9,990제곱미터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추정 사업비는 2,783억 원이며 사업 방식은 민간 사업자 공모를 통한 SPC 방식입니다. 다른 법인 출자 사유 및 비율은 도시공사 재무구조상 사업비 조달이 어렵고 사업의 위험 부담도 우려되어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SPC를 설립하되 공사의 자금 여력과 기업 회계 규정을 고려하여 20% 미만 출자를 통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출자 금액은 9억 5천만 원이며 출자 시기는 2020년 1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구리도시공사는 SPC 출자금 외에 채무 부담은 없으며 타자본은 약 1,492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출자 타당성 검토는 재단법인 한국종합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하였으며 그 전에 주례회의를 통해 용역 결과를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구리도시공사가 갈매 지식산업자 건립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립하는 민간합동 SPC에 출자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그동안 추진 실적입니다. 본 사업의 기본 계획 및 타당성 검토 영역은 2018년 3월 24일 3일 착수하여 금년 6월 7일 완료되었으며 용역 결과는 2019년 4월 보고 드린 바 있으며 2019년 7월 9일에 주례 회의를 통해 본 사업의 추진 및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시면 9월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금년 안에 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2020년 1월에 본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 목적 법인인 PFV를 설립하여 PF를 일으켜 6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4쪽과 4쪽 의결 주문과 의결 내용, 6쪽 부침 내용은 앞서 보고 드린 바 내용과 중복되어 서면 보고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수윤 의장님과 의원님, 본 사업은 구리도시공사의 개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첫 번째 개발 사업입니다. 구리도시공사 지도 감독을 하는 단장으로서 본 사업에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 성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건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이거 주례회 때 충분히 이제 질의하고 답하고 그랬잖아요. 토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이 왕숙 신도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4차 산업혁명형 도시로 획기적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공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나 이 복병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좀 대비책을 우리 주례 때도 얘기했지만 특화될 수 있는 거 그런 걸 우리 구리시에서 입주할 수 있도록 그건 많이 다각도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SPC 여기에 건설사가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건설사가 참여 안 합니다. 그럼 참여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의 차이점이 뭐예요? 참여했을 때는 책임 시공, 책임 준공이라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업은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SPC를 지분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금융회사에 결국 공사를 준공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시공비가 없어서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만은 SPC 금융회사에서 SPC에 지분 참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PF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공사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참여하는 데도 있어요?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특혜 소지도 있겠네요. SPC에 건설사가 참여하면 특혜 소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특혜 소지가 당초 공모를 할 때 그렇게 넣었으면은 특혜 소지라고는 볼 수가 없겠고요. 단 그 건설사가 참여했으면 저희가 볼 때는 잦은 지분 참여하기 때문에 발언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잦은 설계 변경으로 해서 사업비가 계속 증가되면 그만큼 수익률은 떨어지리라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건설사가 참여하면 시공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공은 원래 이제 그 SPC 회사에서 자산 관리 회사에서 전체적인 그 사업을 관리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입찰 방식이나 이제 이런 걸 택하지 그 수익액으로 이렇게 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도요. 그럼 우리 그 SPC는 건설사가 참여 안 한다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변에 그 다산이나 이렇게 지금 방금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하고 걱정이 많이 돼요. 그 주변에 다산이나 별내 등 이렇게 지금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도 이제 그걸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분양이 덜 될 시에 그 용도 변경이나 또 주거 시설이나 어떤 다른 시설로 전환이 가능할 수 있는지. 일단 그 주변 그 시설을 보면은요, 그 미분양이 그렇게 많이 안 된 게 아니고 95% 정도 이렇게 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김광수 의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은 왕숙 신도시에 굉장히 넓은 토지를 가지고 지금 거기도 이런 특화 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거기보다 우리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분양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분양가가 저희가 많이 저렴하죠, 그쪽보다는. 예, 지금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한 600만 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 분양 회사랑 이런 데하고 이제 협의 과정에서 최대한 금액을 받아서 적정 분양을 그렇게 해서 미분양률이 안 나타나게끔. 만약에 날 경우에 용도 변경 되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용도 변경은 불가합니다. 아, 불가능합니까? 네. 됐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도시공사 갈매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 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대봉 도시전략사업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구리도시공사 갈매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추진 및 SPC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구리도시공사 갈매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구리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바 갈매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 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의 동의에 제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구리도시공사 갈매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 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은 김광수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제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아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의정 모니터단 단원 여러분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